왜 사람들은 스쿠버 다이빙의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옆으로 물고기가 지나가고 아래쪽에서는 산호가 흔들리고 어딘가의 위쪽에서 태양이 내리쬐면 그 빛이 마치 수면 위에 녹아들듯 투명하게 흩뿌려집니다. 말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해저에서는 예쁜 돌이나 조개껍질 등의 작은 보물을 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편 사람이 물속에 잠수하면 조개껍질이나 산호보다 더 대단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타난 건지 감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발견은 놀라움과 감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과학의 진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잠수하지 않아도 저희가 대신 모두 준비해드릴 예정이니 안심하세요. 오늘은 인간이 물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대발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앞바다 해저도시. 인도 구자라트주 앞바다에는 캄바트만이라고 하는 수심이 얕은 후미가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발견으로 인해 그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바트만 해안에 많은 고대 도시가 존재했다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지구에서 최초로 탄생한 문명 중 하나인 하라파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런 먼 옛날의 수수께끼를 규명하기 위해 인생을 바쳐온 고고학자에게도 이곳 바닥에서의 도시 유적 발견은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인도의 국립해양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정기 해저 탐사 중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이용해 만 바닥에 기묘한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수차례 잠수를 통해 토기 파편이나 기원전 9,000년경의 목재 조각 등 많은 인간 활동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로 확인된 구조물도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개별적으로 보면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출현한 이래 물속에 가라앉은 땅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영국과 유럽 본토를 연결하고 있던 도거랜드가 수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기원전 6,5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모헨조-다로와 같은 고대 도시가 존재했다는 것은 훨씬 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발견을 종합해보면 과거의 이해를 완전하게 뒤집는 가설이 성립됩니다. 1만 년 전 캄바트만 해저가 아직 육지였을 무렵 지구상에 이미 거대한 돌로 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문명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지배할 때까지 존재하고 있던 하라파 문화는 그 문명의 단순한 후계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연구자의 상당수는 인도 해양학자의 발견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캄바트의 거리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시간호 스톤헨지. 거석 기념물. 이는 현대에 남겨진 인류 활동의 가장 오래된 흔적 중의 하나입니다. 적어도 현재 알려진 바로는 주로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소아시아에서 전형적인 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륙에 비슷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발견 덕분에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도 자신들의 스톤헨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발견된 장소는 바로 호수 바닥이었습니다. 2007년 노스웨스턴 미시간 대학교의 고고학자인 마크 홀리는 침몰선을 찾기 위해 호수 밑바닥으로 잠수했습니다. 특별한 보물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더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림이 새겨진 돌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는데 그려진 그림 중 하나는 마스토돈이라고 불리는 대형 포유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마스토돈은 북미에 서식하고 있었으나 기후변화와 수렵의 영향으로 약 10,000년에서 11,000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미시간호는 그보다 훨씬 전에 형성됐지만 과거 육지였던 땅을 삼키는 형태로 수역을 넓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지역에 살았고 북미 대륙에서 보기 드문 거석 기념물을 세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연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북미 석기 시대의 클로비스 문화인데 그들에게 그런 풍습은 없었습니다. 중석기 시대에 이미 다른 대륙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갔던 걸까요? 당시에는 배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왔을까요?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도시 헤라클레이온.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할 때까지 이집트의 바다의 문이라 불리며 번창한 곳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토니스, 그리스 뱃사람들에게는 헤라클레이온으로 불린 곳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큰 매력은 그리스인들이 헤라클레스와 동일시하던 영웅신 콘스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이온이 고대사에서 사라진 것은 역사가들에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새로 건설되면서 헤라클레이온 항구가 중요성을 잃고 기록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모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왜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거리를 잊어버렸을까요? 2000년 프랑스의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는 헤라클레이온이 정말 사라졌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지금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있는 아부킬라 인근에서 평소처럼 다이빙을 즐기던 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폐허가 된 집과 궁전, 신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고대 도시 헤라클레이온임을 증명하는데 몇 년, 그리고 마을이 왜 해저에 가라앉았는지를 밝혀내는데 몇 년이 더 걸렸습니다. 수몰의 원인은 큰 지진 또는 홍수에 의해 흙이 점도 높은 액체처럼 되는 액상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의 건물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말 그대로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후 몇 년에 걸쳐 바다가 헤라클레이온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달 비행에 사용된 엔진. 수중에서는 고대 문명의 흔적뿐만 아니라 보다 현대적인 것과 조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2012년 수심 4km 이상인 대서양 해저에서 엔진 잔해를 발견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이빙으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나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 후 1년간 잠수 준비를 했고 현장 작업에는 3주 가까이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3년 3월 20일 베조스는 해저로부터 회수한 여러 개의 엔진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궤도에 올린 로켓 세턴5의 엔진이었습니다. 미국인이 달까지 날아간 바로 그 유명한 우주선입니다. 물론 이 엔진들은 이미 과학적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문화적 의미에서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반세기 가까이 지구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에일리언 피규어. 다이버가 잠수를 하면 가끔 알 수 없는 것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세주 그리스도상의 복제품이나 아니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컬트 영화 에일리언의 피규어가 그것입니다. 영화 촬영 시에는 종종 관련된 피규어를 물밑에 가라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식 같은 작품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기 있는 미디어 믹스 작품의 팬들 역시 이런 피규어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기꺼이 이를 바다 밑에 장식하기도 합니다. 해저에 놓여져 있는 에일리언 상은 사실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판타지를 좋아하는 러시아인들에게 의해 아나파 근처의 흑해 바닥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가끔 다이빙 동호인이 멋모르고 잠수했다가 그 피규어를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오늘 특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큰 위험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여러분 대신 저희가 다이빙용 족지느러미를 말려놓고 잠수정 청소도 다 끝내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또 SNS 공유와 여러분들의 소감이 담긴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